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입문을 위한 평면도 작성하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우리는 평면도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내가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평면도를 그려보라고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평면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리는 순서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수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면도라는 거를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1시간의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평면도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오토캐드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평면도 정도는 작성할 수가 있고, 더 복잡한 것도 이 수업을 들으시고 조금 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평면도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이 평면도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해를 먼저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주택이에요. 주택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1m 정도 높이에서 쭉 자르고선 자른 부분 윗부분을 딱 열고, 쉽게 말하면 지붕과 자른 벽을 열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그린 게 평면도예요. 바닥에서부터 1m 높이에서 쭉 자른 다음에 뚜껑 열고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보시면 자른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되겠어요? 벽과 창문 부분이 되겠죠. 그쵸? 벽과 창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면 표시를 하게 돼요. 자른 단면 표시를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쭉 자르고선 뚜껑 열고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자른 단면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대충 이해가 됐으니까 어떻게 그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완성된 결과물을 이렇게 캐드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저는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캐드에서 레이어라는 거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서 그렸어요. 보시면 중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선이 있고요. 그리고 가구가 있고 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 문자도 있고 치수도 있고 바깥에 도면 양식과 평면도라는 도면명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용도별로 지금 제가 말한 용도별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레이어를 다 만들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레이어라는 거는 중간에 내가 필요하면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이어는 그때그때 만들거나 처음에 생각나는 대로 만들고 나중에 추가하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은 대충 레이어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는 가장 먼저 중심선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1.3선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 1번 컬러, 빨간색 컬러의 컬러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중심선이에요. 평면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는 게 이 중심선인데, 중심선을 먼저 쭉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벽선이나 문이나 창문 등등을 그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새 파일을 열고 중심선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나는 새로운 파일 열어줄 거다.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는 템플릿 선택 안 할 거야. 오른쪽 하단에 내리마살표 눌러주시고 템플릿 없이 열 건데 미터법 밀리미터 단위로 열어줄 거야. 미터법 선택해 주시면 밀리미터 단위의 새 파일이 열리게 돼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레이어가 0번 레이어라는 바탕 레이어만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중심선 레이어를 만들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레이어 단축키 LA 들어가셔서 엔터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레이어 만드는 대화 상자가 뜨죠. 나는 먼저 중심선을 만들어 줄 거야. 새 도면층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중심선 영문으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하셔도 돼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컬러는 본인이 원하시는 컬러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건축 도면에서 평면도는 1번 컬러를 중심선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1번 컬러로 해줄 거고요. 선 종류는 실선이 아니고 로드 들어가서 센터선이라는 거를 사용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선택 확인 눌러서 센터로 지정이 된 걸 확인해 주셨으면 이제 중심선을 현재 설정 레이어로 선택해 주시고요. 선을 그려 주시는데 완성된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지금 가로 방향으로 제일 큰 선이 13,200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제일 큰 선이 11,500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유 있게 가로도 15,000, 세로도 15,000짜리 선을 그려놓고선 나중에 중심선을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일단 직교 모드를 켜요. F8번으로 직교 모드를 켜주시고요. 라인 들어가서 가로로 15,000 그리고 세로로도 15,000짜리 선을 그려주시고요. 줌 익스텐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 보기가 되겠죠. 일단 이 좌측 하단에 있는 UCS 아이콘에 걸려져 있으면은 보기에 불편하니까 무브 사용해서 이 UCS 아이콘에서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 거고요. 현재 보시면 내가 센터선으로 그렸는데 센터선처럼 안 보이고 실선처럼 보이는 이유는 라인 타입 스케일 때문에 그렇죠. 선의 크기, 선 간격 크기 들어가셔서 현재 1이 기본값이에요. 얘를 10으로 놓을 거야. 그리고 얘보다 더 크게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나는 20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라인 타입 스케일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센터선을 옵셋해서 간격 복사를 해서 센터선을 먼저 그려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나는 위에서부터 할 건지 아래에서부터 할 건지 좌에서 할 건지 우에서 할 건지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쪽 정면에 해당하는 센터선부터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옵셋 들어가서 3,300 그리고 옵셋 들어가서 5,000 그리고 옵셋 들어가서 2,000 그리고 옵셋 들어가서 2,900 보시면 여기 잘못됐죠? 잘못된 건 지워주시고 다시 2,900 오른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좌측 부분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센터선 작업해 줄 거야.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3,700, 3,300 그리고 2,400, 2,100이에요. 옵셋 들어가서 3,700 그리고 3,300 그리고 2,400 그리고 2,100 보시면 지금 요렇게 먼저 아래쪽과 왼쪽에 중심선을 옵셋해서 다 그리셨으면 저는 일단 이 타이밍에서 치수를 먼저 써요.
그래야 내가 어떤 선이 내가 원하는 치수의 선인지 쉽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레이어 들어가셔서 어차피 치수 써야 되니까 레이어를 하나 치수선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저는 7번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라인 타입은 그냥 실선, 컨티뉴어스로 해주시고요. 현재 설정 레이어 치수선으로 해주시고 수평 치수 기입하는 dim라이너 들어가셔서 이때 5스냅이 켜져 있어야겠죠? 객체 스냅 5스냅 켜주시고 이렇게 치수를 일단 저는 하나 써요. 근데 하나 쓰고 나서 보면 치수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줌 익스텐트 일단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디멘션 스타일 들어가서 수정 들어가서 맞춤 들어가서 전체 축척으로 50 정도 일단 해볼 거야. 전체적으로 크기를 50만큼 빵 키워주는 거죠. 요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좀 더 키워야겠어. 그러면 다시 디멘션 스타일 들어가서 수정 들어가서 80 정도 돼야겠어. 확인, 닫기 눌러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디멘션 스타일 들어가서 수정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문자에서 여기에 문자 스타일이 있고 오른쪽에서 내가 얘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문자 스타일 들어가셔서 나는 글꼴을 좀 더 두꺼운 애 내가 원하는 애로 바꿔줄 거야. 선택해 주시고 적용, 닫기, 확인,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자 스타일 글꼴 바뀐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나는 화살표도 마음에 안 들어. 디멘션 스타일 들어가셔서 수정 들어가셔서 기호 및 화살표에서 나는 화살표 말고 점으로 바꿔줄 거야. 나중에 리더선, 지시선을 쓴다면 얘도 점으로 해줄 거고 크기는 너무 크니까 1로 해줄 거야. 이렇게 설정 값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으로 바뀐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평면도에서는 내가 1000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이 1000단위마다 쉼표 찍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치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멘션 스타일 들어가셔서 수정 들어가셔서 1차 단위 탭을 선택해 주시고 단위 형식을 10진수 말고 윈도우 바탕화면으로 해주시고 확인, 닫기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1000단위마다 쉼표, 콤마 들어가면서 3300이구나 라고 해서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죠. 요렇게 해서 치수를 일단 하나 쓰시고요. 나는 연속해서 쓸 거야. 디멘션 컨티뉴, 딤 컨티뉴 들어가셔서 찍고 찍어서 이렇게 치수를 먼저 써요. 나머지 부분도 딤 라이너 들어가서 일단 하나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들어가서 마저 땅땅땅땅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찍어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어떤 선인지 내가 쉽게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완성된 도면 보시게 되면 위쪽 부분의 치수를 입력하도록 할 거예요. 위쪽 부분 중심선을 옵셋하고 치수를 입력해 주도록 할 건데요. 다시 아까 우리가 작성하던 도면 와서 좌측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좌측에서부터 옵셋 2300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누구예요? 얘죠. 이때 내가 지금 기존에 있던 애들하고 헷갈려 라고 하시게 되면 저는 여기에서 컬러만 잠깐 다른 컬러로 바꿔요. 컬러만 잠깐 다른 컬러로 바꿔주고 옵셋 들어가서 5500 그리고 옵셋 들어가서 2500 해서 겹치게 되면 얘는 지워요. 선택하시고 겹쳐지는 거는 지워주시고 옵셋 들어가서 2900 마찬가지로 얘를 한 번 더 하면 그 자리예요. 그래서 필요한 중심선은 요거 두 개. 바로 치수선 들어가서 치수를 일단 써요. 그래야 덜 헷갈리기 때문에 요렇게 위쪽에 나와 있는 치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치수 아래에서부터 가도록 할 거예요. 옵셋 들어가서 얼마? 900만큼 먼저 올라가고요.
헷갈리면 이렇게 컬러만 바꿔준다고 했어요. 옵셋 들어가서 6100 위로 해주시고요. 지금 같은 자리니까 여기에서 나는 옵셋 1300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헷갈리면 이렇게 컬러만 바꿔주세요. 내가 중간에 맞게 하고 있는지 헷갈리면 중간에 치수를 한번 쓰는 거예요. 얼마? 900, 그 다음에 6100. 봤더니 내가 6100짜리가 이 선이 아니고 이 선이네. 움직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치수 써주시게 되면 내가 맞게 옵셋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선은 얘예요. 보시면 DCO 들어가셔서 입력해 보시면 3200짜리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컬러만 바꿔서 먼저 중심선을 그려놓고 나중에 벽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때 다시 얘네들 컬러를 똑같이 1번 컬러로 바꿔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치수를 썼어 라고 하시면 일단 전체 치수도 어차피 써야 되니까 확인할 겸 이렇게 전체 치수도 마저 기입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치수를 쓰실 때는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간격값은 비슷하게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벽선을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벽선을 작업해 주시려면 레이어 들어가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벽선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컬러는 보통은 2번을 많이 써요. 다른 컬러 하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많이 쓰는 2번 컬러에 실선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건축 도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선이고 그리고 벽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벽선을 작업을 해주시는데 일단 현재 완성된 도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심선에서부터 실내로 벽선이 하나, 그리고 실외로 하나, 그리고 실외로 하나 더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해치가 지금 계속 걸리적거리니까 해치 잠깐 지워주고요. 중심선에서부터 여기 실내 쪽으로는 중심선에서부터 이렇게 190짜리 그리고 중심선에서 실외 쪽으로 10짜리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실외 쪽으로 보시면 120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실외로 90짜리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얘는 중심선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중심선에서 벽돌 두 장이 얘하고 얘 합쳐져서 2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그거는 무시하고 중심선으로 190, 한쪽으로 190,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10, 그 다음에 120, 그리고 90만큼 간격을 두고 선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선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멀티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줄 거야. 현재 설정 레이어 벽선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멀티라인 스타일 들어가요. MLSTYL이 멀티라인 스타일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어 줄 거야.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얘 합치면 400 정도 두께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편하게 400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서 한쪽으로는 얼마? 190.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일단 10만큼 간격을 두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방향이 바뀌면 마이너스를 붙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마이너스 130.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으로는 마이너스 220 자리에 있어.
0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간격 요렇게 선이 4개 있어 라고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시고 확인 눌러서 끝내 주신 다음에 멀티라인 그려줄 거야. ML 들어가셔서 일단 이 세 옵션을 모두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일단 뒤에서부터 스타일 ST 스타일 들어가서 아까 만든 스타일 400이라고 해줄 거야. 이름 설정해 주시고요. 스케일 두 번째 축척 옵션 들어가서 스케일은 1. 내가 설정한 크기 그대로 나오게 할 거야. 1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 저스티피케이션 들어가셔서 J 옵션 들어가서 처음에 내가 클릭하는 지점은 0. 간격값 0인 지점 센터선을 중심으로 들어가게끔 할 거야. 제로 Z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서 이 옵션 3개를 모두 다 이렇게 맞춰 주시고 일단 클릭해서 그려 주시는데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그렸더니 단열재가 들어간 선 3개가 있는 게 실외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내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선을 그려 주실 때 어떻게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그려주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그려주시면 방향이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일단 위에서 아래로 그려주시고요. 맞게 지금 들어갔는지 딤 라이너나 아니면은 디스트 들어가셔서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190, 중심선에서 첫 번째 선까지 10, 그 다음에 단열 120, 그 다음에 90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 꼭 해주시고요. 제대로 맞게 선이 들어갔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마저 벽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서 이어서 그리셨으면 됐는데 간격값을 확인하느라고 일단 끊었으니까 다시 ML 들어가셔서 좌에서 우로 그렸더니 단열선이 바깥으로 나왔어. 그러면 마저 이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얘는 중간에 여기에서 한번 꺾이게 돼요.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6100에서 한번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2900 치수를 보면서 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2900 만약에 이렇게 6100에서 꺾어야 되는데 잘못 꺾었다라고 하시면 일단 그려요. 일단 이렇게 쭉 가서 완성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잘못 그린 부분 얘는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스트레치 들어가셔서 저는 이렇게 센터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실내벽이 또 있어요. 보시면 실내 방과 방 사이 보일러 떼는데요. 방도 거실도 보일러 떼죠. 보일러 들어오는 데는 단열이 안 들어가는 그냥 일반 벽.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면 내력벽, 힘이 안 들어가게 되면 얘보다 좀 더 얇은 비내력벽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구분 없이 그냥 내력벽 들어갔어요. 힘을 받는 내력벽. 보시면 얘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실내로 벽돌 한 장, 100, 실외로 벽돌 한 장, 100 들어가서 그냥 200으로 작업을 해줘요. 그러면 나는 여기 아까 작업하던 도면에서 ML 스타일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어 줄 거야. 200짜리 이름으로 계속해서 2개는 일단 지워요. 삭제해 주시고 하나는 100, 또 하나는 다른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0 확인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 ML 들어가셔서 스타일 옵션의 마지막에 스타일 ST 들어가서 200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벽 일단 위치가 안 맞으면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클릭해서 벽을 일단은 그려주세요. 위치는 나중에 한꺼번에 조절할 거니까 요렇게 도면 완성된 걸 보시고 벽선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 대충 이쯤에서 일단 끊어 주시고 요렇게 들어가고 위에서 봤을 때 지금 1300짜리랑 여기 2500짜리 선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 라고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나는 멀티라인으로 빠르게 그렸으니까 멀티라인 편집하는 멀티라인 에디트로 빠르게 편집할 거야. 중심선 때문에 헷갈리시면 일단 중심선 안 보이게 꺼주시고요. ML 에디트 들어가셔서 코너 만들어 줄 거야. 구석 접합 들어가셔서 요거 필렛이나 챔프 하듯이 클릭해서 코너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는 T자, 열린 T자형으로 만들어 줄 거야. 티셔츠 생각하면 몸통 팔 순서대로 몸통 팔 순서대로 선택해 주시면 T자가 만들어지겠죠. 몸통 팔 티셔츠 생각해서 몸통 팔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끝부분은 벽선으로 그냥 마감을 하셔야 되니까 라인 들어가셔서 클릭해서 마감을 해주시고요. 현재 보시면 지금 얘는 어떻게 요 선에 맞춰서 왼쪽에 있는 요 선에 맞춰서 이동을 해와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내가 멀티라인으로 빠르게 그리고 멀티라인 에디트로 편집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 익스플로드 들어가서 멀티라인들을 전체 다 선택해서 폭탄으로 깨서 일반 라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선은 지워 주시고 그 다음에 무브나 스트레치 들어가서 얘네들을 옮겨서 끝부분에 맞춰 주시면 돼요. 벽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끝에 불필요한 선 이렇게 지워 주시고요. 선이 겹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스트레치 들어가서 선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끝부분이 맞아서 벽이 매끄럽게 마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베란다 부분도 불필요한 선 지워주시고 스트레치 들어가서 이렇게 엔드 잡아서 이쪽 엔드로 끌어당겨 오시면 벽선이 다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멀티라인을 사용하시면 벽선이 빨리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벽의 길이 값은 나중에 가구나 현관을 작업하면서 조절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해줬어. 여기 중간에 봤더니 얘 안 했네요. 만약에 내가 멀티라인 에디트로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시면 그냥 일반 트림이나 기타 등등 필렛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했어 하시게 되면 이제 중심선 켜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중심선도 내가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어지럽지 않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 들어가서 벽선 기준으로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트림 들어가서 벽선 기준으로 끊어주시는 거예요. 얘는 얘 기준으로 여기에서 끊어주고 얘하고 얘 기준으로 요거 2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주시고 얘는 트림 들어가서 얘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얘도 좀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림 들어가서 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중심선 컬러만 바꿔놨던 거 있죠? 요거 다시 바이 레이어에서 레이어의 설정 값을 따라가게끔 해주게 되면 중심선 컬러가 다 동일해지는 거죠.
그리고 중심선 보시게 되면 벽선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길이만큼 연장이 돼 있어요. 걔는 랭센 들어가서 델타 옵션 들어가서 여기에서 얼마 정도 대략 봤더니 한 800 정도 연장이 돼 있으면 좋겠어. 800 주시고요. 이렇게 선택하셔서 중심선이 벽선에서부터 연장이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센터선만 이렇게 연장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여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봤더니 여기 선을 안 끊었네요. 다시 트림 들어가서 얘하고 얘 기준으로 끊어주시고 랭센 들어가서 델타 값 얼마? 800이야. 요것도 연장해 주시면 중심선과 벽선과 치수선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평면도에서 여기까지 하면 지금 3분의 2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 벽선을 그리고 치수선까지 같이 작업이 됐다 라고 하시면은 3분의 2는 끝났어 하시게 되면 이제 문과 창문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문과 그 다음에 화장실, 다용도실 문이 있는데 지금 이 도면에서는 방문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90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욕실이나 다용도실 문은 800으로 했어요. 그래서 문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문 같은 경우는 보통 1000은 넘게 작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양 자체가 틀리니까 일단은 방문과 그 다음에 욕실 문 900과 800짜리 문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레이어에서 문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레이어 들어가서 나는 문 레이어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컬러는 4번으로 할 거야. 라인 타입은 실선으로 할 거야 라고 해주시고요. 문 레이어로 설정을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문은 실내벽 사이에 들어가요. 거의 되게 실내벽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900에 200짜리로 렉탱글 들어가셔서 코너점 찍고 골뱅이 900, 200짜리로 렉탱글 그려주시고요. 익스플로드 폭탄으로 깬 다음에 옵셋 들어가셔서 양쪽의 문 틀을 일단 거의 되게 스탠다드는 30 정도 간격으로 문틀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면도에서는 이 문틀이나 문이 상세하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30으로 간격값을 맞춰주시고 하나, 둘 위에서 문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해서 옵셋을 해주시고 트림 들어가서 그냥 기준 다 잡고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해주시면 문틀 하나가 만들어지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잘라주시면 오른쪽 문틀도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문 같은 경우는 라인 들어가서 이 부분에 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문이 들어가니까 라인 들어가서 이 점에서 클릭해서 위로 일단 쭉 올려주시고 문 하나 두께는 똑같이 30으로 들어가셔서 왼쪽으로 옵셋해서 그려주시고 문이 열리는 반경은 서클 들어가셔서 여기 문이 시작된 지점 있죠? 요 점. 그쵸?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의 문틀 똑같은 지점에다가 클릭해서 문이 열리는 반경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트림 들어가서 얘하고 얘 기준으로 삼아서 엔터 클릭해서 지워주시고 문도 열리는 반경 이 서클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어차피 자세하게 안 보여요. 그러면 나는 지금 900짜리 하나 만든 거죠. 얘는 블럭으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작업이 편해요. 그래서 블럭 만들기 B 엔터 치고 들어가셔서
이름은 900으로 할 거야. 그래서 도어 문이니까 문 900, 도어 900, D 900으로 해주시고 기준점은 저 같은 경우는 요점, 오른쪽 상단에 문의 안쪽 지점 요점을 지정을 해요. 요점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고 객체는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엔터 OK 눌러 주시면 이렇게 블럭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800짜리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단 카피 들어가서 오른쪽에다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익스플로드 폭탄으로 블럭을 깨면 일반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얘 문이 열리는 반경 요 서클은 지워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900이에요. 스트레치 들어가서 한쪽 부분만 잡고 엔터 오른쪽으로 나는 100만큼 줄여줄 거야 라고 하시면 800짜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서클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의 요점 클릭 좌측에 똑같은 점 요 두 개의 점을 지정해서 문이 열리는 반경을 설정해 주시고 똑같이 트림 들어가서 얘하고 얘 기준으로 잡아서 엔터 자르고 잘라서 800짜리 문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블럭으로 설정할 거야. 블럭 만들기 B 엔터 치고 들어가셔서 얘는 800짜리야 도어 800으로 지정해 주시고 기준점 피크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요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점을 지정해 주시고 객체는 요거 다야 선택해 주시고 엔터 확인 OK 눌러 주시면 지금 현재 900짜리랑 800짜리의 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나는 얘를 가지고서 이 평면에서 벽 사이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지금 보시면 레이어를 현재 설정 레이어 벽선으로 설정을 해주고 라인 들어가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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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양쪽에 벽선을 두 개씩 이렇게 겹쳐서 일단 그려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러 들어가서 전부 다 선택하고 좌우로 한번 그리고 미러 들어가서 두 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대칭 복사시켜 주시면 8방향의 문이 완성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카피 들어가서 8방향이 아니고 4방향이죠. 그런 다음에 이걸 카피 들어가서 복사해 주시고 로테이트 들어가서 가운데 중심으로 90도 돌려주시면 8방향의 문이 다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8방향의 문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다가 카피해서 갖다 놔 주시면 돼요. 그쵸?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800짜리도 양쪽에 벽선 이렇게 두 개 문틀 끝에다가 그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나는 미러 한번 두 개 다 같이 잡아서 미러 한 번 더 카피 들어가서 복사하고 로테이트 들어가서 90도 회전시켜서 8방향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일단 방문을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카피 들어가서 얘를 코너점을 잡아서 여기에다가 갖다 놔주고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 요거 카피해서 코너점 안쪽 코너점을 잡아주시는 게 작업이 한 방에 끝나요. 여기에다가 갖다 놔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에도 방문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열리는 방문이야. 얘를 코너점 잡아서 이렇게 해서 코너에다가 갖다 놔 주시고 이번에는 다용도실과 화장실 문이 있겠죠? 그래서 다용도실하고 화장실은 800짜리야. 다용도실은 먼저 이렇게 열려. 얘를 카피해서 코너점 잡아서 여기에다가 갖다 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어요. 얘는 이렇게 열려 카피해서 코너점 안쪽 코너점 잡아서 이렇게 이 지점에다가 딱 갖다 놔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벽에 탁 붙어 있으니까 나는 벽에서 좀 뛸 거야. 그러면 move 들어가서 같은 방향을